지게차 운전기능사 CBT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부터 봅시다. 디젤 기관에 사용되는 과급기. 자, 과급기는 터보차저를 말하죠. 터보차저입니다. 과급기의 주된 역할,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자, 과급기 왜 필요합니까? 과급기는 공기를 더 많이 흡입해서 출력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공기를 많이 흡입해서 출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2번. 기관에서 윤활유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윤활유는요, 마찰을 적게 하죠. 냉각작용합니다. 그리고 밀봉작용합니다. 마찰을 적게 하고 냉각작용하고 밀봉작용을 한다. 자, 근데 발화성은 불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발화, 불이 발생하는 성질을 좋게 한다. 불납니다. 윤활유가 불나게 하는 게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기관에서 밸브의 개폐를 돕는 것, 로커암입니다. 기관에서 밸브의 개폐를 돕는 것은 로커암. 4번. 라디에이터 캡을 열었을 때 냉각수에 오일이 섞여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냉각수에 오일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요, 이건 순행식 오일 쿨러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일 쿨러가 파손되었다. 5번.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의 점화 방법은 압축착화입니다. 압축착화. 6번. 다음 보기에서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의 간격이 클 때 미치는 영향을 모두 나타낸 것입니다. 피스톤하고 실린더 벽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으면 마찰 안 생깁니다. 마찰 안 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로우바이에 의해서 압축 압력이 낮아진다. 블로우바이란 말은 연소가스가 틈새나 또는 밸브를 통해서 이상 유출되는 현상. 연소가스가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로우바이에 의해서 연소가스가 유출이 되면 압축압력은 낮아지죠. 맞습니다. 세 번째, 피스톤링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오일이 연소실에 유입되어 오일 소비가 많아집니다. 간격이 크면 오일 소비가 많아져요. D.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되며 기관 출력이 저하되죠. 따라서 답은 B, C, D. 답 3번 되겠습니다. 7번. 디젤 엔진의 연소실에는 연료가 어떤 상태로 공급됩니까? 자, 디젤 엔진의 연소실에는 연료가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합니다. 8번. 기관의 냉각팬이 회전할 때 공기가 풀어가는 방향, 방열기 방향이죠. 기관의 냉각팬이 회전할 때 공기가 풀어가는 방향은 방열기 방향입니다. 9번. 기관 예방 정비 시 운전자가 해야 할 정비와 관계가 뭔 것인데, 1번 보겠습니다. 딜리버리 밸브 교환. 딜리버리 밸브 교환은 예방 점검에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전문적 정비입니다. 전문적 정비를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방 정비할 때 냉각수 보충해줘야 되죠. 그리고 연료 여과기의 엘리멘트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료 파이프 풀림 상태의 조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의 착화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연료의 착화성은 세탄가입니다. 세탄가. 그리고 가솔린 기관에서는 옥탄가라고 부르죠. 가솔린 기관은 옥탄가고 디젤 기관에서 연료의 착화성을 표시하는 것은 세탄가입니다. 11번. 유압 회로에 흐르는 압력이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이게 릴리프 밸브죠. 릴리프 밸브. 답 2번. 12번. 기관의 밸브 오버랩을 두는 이유로 맞는 것. 밸브 오버랩이란 말은 흡 배기 밸브를 동시에 열려있는 상태. 흡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상태를 밸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기관의 밸브 오버랩을 두는 이유는 흡입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답은 3번. 13번. 전기장치에서 접촉 조항이 발생하는 개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배선 중간 지점. 배선 중간 지점은 접촉 조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위치 접점, 축전지 터미널, 배선 커넥터 모두 접촉 조항이 발생하는 개소입니다. 14번. 엔진이 기동되었는데도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 위치로 할 때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 시동 전동기 수명이 단축되죠. 답 1번입니다.
15번 세미 실드빔 형식의 전조등을 사용하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입니다.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 세미 실드빔은요 어떤 형식이죠? 하면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요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는 전구를 교환합니다. 16번 납산 축전지 작용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입니다. 납산 축전지 작용은요 일반 엔진 시동 시 시동장치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양극판은 자 해면 상납이 아니고 과산화납이죠. 과산화납. 그리고 음극판은 해면 상납입니다. 그래서 해면 상납과 과산화납을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양극판은 과산화납, 음극판은 해면 상납입니다. 를 사용하며 전액은 묽은 황산 이용이죠. 3번 발전기가 고장일 때 일시적인 전원을 공급한다. 4번 발전기 출력 및 부하의 언밸런스를 조정합니다. 틀린 것은 2번. 그래서 양극판은 과산화납, 음극판은 해면상 납입니다. 17번 납산 축전지를 오랫동안 방정 상태로 두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극판이 영구 황산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18번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 스테이터죠. 스테이터입니다. 19번 무한궤도식 장비에서 프론트 아이들러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 프론트 아이들러는 트랙의 진로를 조정하면서 주행 방향으로 트랙을 유도합니다. 트랙의 진로를 조정하면서 주행 방향으로 트랙을 유도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굴삭기 기본 작업 사이클 과정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굴삭기의 기본 작업 사이클 과정은 먼저 굴삭을 하고요. 붐을 상승, 그 다음에 스윙, 적재, 스윙, 그 다음에 굴삭. 답 4번입니다. 굴삭, 붐 상승, 스윙, 적재, 스윙, 굴삭. 21번 장비의 운행 중 변속 레버가 빠질 수 있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 이것은 기어가 충분히 물리지 않을 때입니다. 22번 클러치 라이닝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입니다. 클러치 라이닝은 내마멸성, 이 내라는 말이요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견딘다. 마멸을 견디는 성질, 그리고 내열성 하면 열을 견디는 성질. 이것이 적으면 안 되죠. 커야죠. 클 것. 두 번째, 알맞은 마찰 계수를 갖출 것. 3번,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을 것. 4번, 내식성이 클 것. 자, 부식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내식성이 클 것. 자, 따라서 내마멸성, 내열성, 내식성이 커야 됩니다. 내마멸성, 내열성, 내식성이 커야 된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3번, 타이어식 건설기계 정비에서 토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토인은 반드시 직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된다. 맞고, 두 번째 토인은 직진성을 좋게 하고 조향을 가볍도록 한다. 맞습니다. 3번 토인은 좌우 앞바퀴 간격이 앞보다 뒤가 좁다. 아니죠. 앞이 뒤보다 앞이 좁아야 됩니다. 앞이 뒤보다 좁은 것이다. 4번 토인 조정이 잘못되었을 때 파이어가 편마무됩니다. 답은 3번. 24번 로더 장비로 작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자, 로더 장비로 작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은 4번 트럭과 호퍼의 토사 적재 작업입니다. 로더 장비로 작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은 트럭과 호퍼의 토사 적재 작업. 25번 지게차의 조종 레버의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지게차의 조종 레버에서 먼저 로링 볼까요? 로링은 이거는요 포크를 하강시키는 작업을 로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덤핑. 자, 덤핑은 짐을 적재할 장소에 쏟는 작업을 덤핑이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 리프팅. 리프팅은 포크를 상승시키는 작업. 그래서 4번에 틸팅은 마스크를 경사지우는 작업. 자, 그러면 조종 레버는 로링, 리프팅, 틸팅, 덤핑은 아닙니다. 26번 휠형과 비교한 무한궤도형 불조의 장점 설명으로 틀린 것. 무한궤도형 불도저는 이동성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이동성이 우수하지 않다. 따라서 답은 1번이죠. 2번 견인력 우수합니다. 3번 습지 통과가 우수하죠. 4번 물이 있어도 작업이 용이하다. 27번 덤프트럭이 건설기계 검사소 검사가 아닌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너비가
2.5m 초과입니다. 너비 2.5m 초과. 2.5m 초과니까 3m인 경우 자 출제검사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최고 속도. 자 속도가 35km/h 미만입니다. 미만. 근데 40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차체 중량. 중량은 40톤을 초과해야 됩니다. 40톤을 초과해야 되는데 25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당해 검사를 받을 기계가 지방에 있다. 지방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도서지역. 도서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섬마을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출전검사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번입니다. 28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취소 정지 사유는 자 볼까요? 취소 정지 사유는 심신장애 취소 정지 사유 됩니다. 고의가실로 건설기계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한 때 취소 정지 사유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죠. 그런데 등록 번호표 식별이 곤란한 건설기계를 조종했다고 해서 취소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답은 1번. 29번 법규상 주차금지 장소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5m 이내가 아니고 5m 이내입니다. 5m 이내. 두 번째 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5m 이내, 화재 경보기로부터 3m 이내, 그리고 터널 안 모두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30번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자 답은 바로 1번입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이때는 앞지르기 할 수 없다. 31번 일시정지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위반되는 것입니다. 1번 경찰 공무원이 진행신호를 했다. 그럼 경찰 공무원의 진행신호를 따르면 이거는요 위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했다. 자, 그것도 위반행위 아닙니다. 근데 세 번째 보세요. 보행자가 보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되죠. 4번 연속적으로 진행 중인 앞차의 뒤를 따라 진행할 때 일시정지하였다. 이건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32번 야간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 등하 동작 중 맞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야간이에요. 야간이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조등 변화빔을 하향으로 조정해야 되겠죠. 하향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답 3번. 33번 건설기계 범위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이동식으로 20kW의 원동기를 가진 쇠석기 건설기계입니다.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 건설기계입니다. 3번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모터그레이드도 건설기계인데 적재 용량 5톤, 자 5톤 하면 안 되겠죠. 5톤이 아니고 12톤 이상 12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건설기계입니다. 34번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 이전 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또는 등록 이전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첫 번째 소유자가 바뀌면요 이때는 자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 마찬가지죠. 근데 건설기계의 소재지 변동은 신고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4번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변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35번 술에 취한 상태, 술 취한 상태로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했어요. 자, 이것이요 최근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2022년 2월 3일 개정이 되어서 1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2022년 2월 3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1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건설기계 사업이 아닌 것. 건설기계 사업은요 일단 건설기계 대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정비업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매매업이 있어요. 건설기계 매매업 그리고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업이 있는데 이게 폐기업이요. 지금 이름 바뀌었습니다.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 이렇게 바꿉니다. 요 폐기업이란 말을 쓰지 말고요.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업. 그런데 건설기계 수출업은 건설기계 사업이 아니에요. 답은 2번. 37번 유압유가 과열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릴리프 밸브가 닫힌 상태로 고장일 때. 자, 유압유가 과열되는 원인이죠. 그리고 냉각핀이 오손되었을 때 이것도 과열되는 원인입니다. 유압유가
부족할 때하고 많을 때 어느 것이 과열될까요? 과열은 부족할 때입니다. 따라서 많을 때 틀렸죠? 많을 때가 틀렸습니다. 답은 4번. 38번. 유압회로 압력을 점검하는 위치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유압회로 압력 점검은 유압 펌프에서 컨트롤 밸브 사이, 유압 펌프에서 컨트롤 밸브 사이입니다. 39번. 유압 펌프가 작동 중 소음이 발생할 때의 원인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인데, 소음 발생은요, 자, 이것은, 자, 흡입 용량이 너무 작아졌어요. 스트레이너가 막혀서 흡입 용량이 너무 작아지면, 그러면 삐야 소리 나겠죠? 소음 발생합니다. 그리고 펌프 흡입관 접합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됐다. 공기 유입되어도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펌프 쪽에 편심 오차가 커요. 소음이 발생하죠. 그런데 릴리프 밸브 출구에서 오일 배출, 오일이 배출하면 이것은요,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답은 1번. 40번. 회로 내 유체 흐르는 방향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밸브. 방향을 조절한다. 방향 제어 밸브죠. 방향 제어 밸브. 방향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입니다. 그러면 압력 제어 밸브는요. 압력 제어 밸브는 요거는 일의 크기하고 관련돼요. 일의 크기. 그리고 유량 제어 밸브는 이것은 일의 속도하고 관련이 됩니다. 41번. 대기업 상태에서 측정한 압력계의 게이지. 자, 우리 압력계의 압력은 게이지 압력이라 그러죠. 대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압력계의 압력은 게이지 압력입니다. 게이지 압력이라는 것은 대기압을 0으로 한 압력, 대기압을 0으로 한 압력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압력 있죠. 절대압력은 이것은 완전 진공을 0으로 한 압력을 이걸 절대압력이라고 해요. 42번. 유압모터 단점에 해당되지 않은 겁니다. 1번. 작동유에 먼지나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특히 보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2번. 작동유가 유출되면 작업 성능에 지장이 있습니다. 3번. 작동유 점도 변화에서 유압모터 사용에 제약이 있죠. 그 4번. 유압모터는요, 릴리프 밸브를 부착하여 속도나 방향을 제어하기가 용이합니다. 곤란한 게 아니고 용이하다가 맞죠? 43번. 유압계통에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 장력이 약화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이때 발생하는 현상을 채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채터링 현상. 그러면 2번 노킹 현상. 노킹 현상은 엔진에서 분사시기 등이 빠를 때 족이 점화되어서 피스톤에 충격을 주죠. 그럼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탁탁 쳐요. 노킹. 그 다음에 두 번, 그리고 블로바이. 블로바이 현상은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압축과 폭발 가스가 크랭크 케이스로 셉니다. 가스가 셉니다. 블로바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트램핑 현상. 트램핑 현상은 타이어에서 자, 불형평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통통 튕기는 것. 트램핑은 타이어가 자, 정적인 불형평 등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통통 튕기는 현상을 트램핑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럼 43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압계통에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화될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 채터링 현상입니다. 44번. 유압 건설기계 고압가스가 자유 파열되는 원인입니다. 자, 이것은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의 불량 때문이에요. 45번. 유압장치 금속가루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입니다. 필터와 스트레이너. 필터와 스트레이너입니다. 46번. 유압 펌프를 통하여 송출된 에너지를 직선운동이나 회전운동을 통하여 기계적 일을 하는 기기. 자, 이거 액추에이터입니다. 47번. 소화 작업이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경보 울려야 됩니다. 2번. 배선의 부근에 물을 뿌릴 때는 전기가 통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죠. 그래서 전기 통하면 물 뿌리면 안 되죠. 세 번째.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끕니다. 4번. 키바이트 및 유류에는 물을 뿌린다. 물 뿌리면 안 돼요. 물을 뿌리면 안 되고 분무할 소화기를 뿌려야 되겠죠.
분무할 소기를 통해서 소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을 뿌리면 안 된다. 48번 벨트 취급에 대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벨트 교환 시 회전을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합니다. 그리고 2번 벨트 회전을 정지시킬 때 손으로 잡다. 미쳤죠? 손 다칩니다. 세 번째, 벨트에는 적당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4번 고무벨트에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49번 재해의 복합 발생 요인이 아닌 것. 1번 환경결함, 2번 사람의 결함, 4번 시설의 결함은 모두 재해의 복합 발생 요인입니다. 하지만 품질결함은요, 이것은 재해가 아닙니다. 답은 3번. 50번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상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1번 맞고, 2번 작업대 사이 또는 기계 사이의 통로는 안전을 위한 일정한 너비가 필요하죠. 그 3번 공장 바닥은 폐유를 뿌린다. 폐유 뿌리면 안 됩니다. 4번 전원 콘센트 및 스위치 등에 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감전에 우려가 있죠. 답은 3번. 51번 스패너 또는 렌치 작업이 주의할 사항이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1번 해머 필요 시 대용으로 사용한다. 대용 사용하면 안 됩니다. 2번 너트와 꼭 맞게 사용할 것. 3번 조금씩 돌릴 것. 4번 몸 앞으로 잡아 당길 것. 답 1번입니다. 52번 반드시 보호안경을 끼고 작업해야 할 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보호안경을 끼고 작업해야 할 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1번 차체에서 변속기 틀 때 보호안경 필요합니다. 산소 영접 필요하죠. 3번 그라인더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게 이물질이 눈에 튈 수 있잖아요. 보호안경을 끼고 작업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밀한 조정 작업은 보호안경을 끼면 오히려 정밀한 조정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3번 크레인 인양 작업 시 줄거리 안전사항으로 작업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신호자는 크레인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서 행합니다. 2번 2인 이상의 고리거리 작업 시에는 상호간에 소리를 내면서 행합니다. 3번 신호자는 여러 명 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1인. 그리고 4번 관상 작업이 지면에 있는 보조자는 와이어 로프를 손으로 꼭 잡아. 자, 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건 여러 가지로 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4번 안전복은 표지 종류와 형태에서 그림의 표지는 뭐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뭘 입고 있나요? 자, 뭘 입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안전복입니다. 안전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55번 작업복에 대한 설명으로 작업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작업복은 몸에 알맞고 동작이 편해야 됩니다. 2번 착용자의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아닙니다. 착용자의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스타일을 선정해야 한다. 3번 작업복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입어야 되고 4번 주머니가 너무 많지 않고 소매가 단정한 것이 좋습니다. 56번 수공구 사용상 재해의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잘못된 공구. 잘못된 공구를 선택하면 재해 원인이 됩니다. 2번 사용법의 미숙지.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재해 원인이 되죠. 3번 공구의 점검을 소홀하면 재해 원인이 됩니다. 4번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죠. 57번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지하차도 굴착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 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제출해야 됩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지자체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도시가스 배관 주위에서 굴착 작업 등으로 작업할 때 준수사항으로 적합한 것입니다. 자, 답 바로 보겠습니다. 2번 가스 배관 좌우 1m 이내입니다. 자, 1m 이내 장비 작업을 금하고 인력으로 작업해야 된다. 가스 배관 좌우 1m 이내에서는 장비 작업을 금하고 우리 장비 작업 금하고 인력으로 가스 작업을 해야 되겠죠? 답은 2번. 59번 다음 배전선로 그림에서 A의 명칭. 자, A 명칭 이거 보세요. 이거 뭐죠? 요걸 애자라 그러죠. 현수애자입니다. 현수애자. 59번의 답은 3번. 60번 굴착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굴착 작업 중 고압선 위험 표지 시트가 발견됐습니다. 맞는 것은 표지 시트 직하란 말은 바로 아래 이 말이죠. 직하 바로 아래에 전력 케이블이 묻혀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0문제 푼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